안녕하세요. MM의 자본구조 이론 보겠습니다. MM은 모딜리아니와 밀러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재 23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1985년에 모딜리아니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1990년에 밀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밀러와 모딜리아니와 밀러는 1958년도에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은 231페이지 하단부에 The Cost of Capital, Coope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에서 이 논문이 1958년도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 기업의 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다라는 무관련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MM의 자본구조 이론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MM은 기본적 가정을 5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은 완전하다입니다.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거래를 할 때 세금이나 거래 비용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차익과 대출의 이자율이 동일하고 이러한 것들을 모든 거래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자본시장은 완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기업은 경영 위험에 따라서 같은 위험 집단, 즉 동질적 위험 집단, homogeneous risk class로 분류를 한다. 예, 동질적 위험 집단으로 분류한다. 이질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헤테로지니어스죠. 헤테로지니어스로 본다 그러면 동일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본다라든가 또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라든가 이러면 비교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질적 다르게 보지 않는다. 위험이 똑같은 등급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또 모든 투자자는 세 번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것도 동질적 호모지니어스 익스펙테이션을 가진다. 헤테로지니어스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 위험에 대해서도 동질적 위험 집단, 현금 흐름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동질적 기대 이렇게 한다. 네 번째, 기업의 모든 현금 흐름은 매년도마다 항상 일정하며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기업이 동일한 규모로 계속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지난해 영업으로 인해 감소된 부분만 재투자를 한다. 즉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현금 흐름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영구적으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동일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통해서 감가상각된 부분만 재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영업을 인해서 계속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한 것만 재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은 주식과 사채의 두 가지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사채 위험 베타 같은 경우는 제로다. 위험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 위험이 없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MM은 이론을 전개했는데
자, MMM 무관련 이론에서는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법인세가 일단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법인세가 없으니까 일단은 세금이 없으니까 1-TC라든가 이런 세후로 봐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기업의 가치, value 요거는 V로 이렇게 약자로 나타내고요. U 이렇게 쓰는 것은 U는 unlevered 된 기업, 즉 무부채 기업을 U로 표시를 합니다. L은 levered 된 기업입니다. 부채를 조달한 기업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부채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VU, 무부채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기업의 가치 V는 S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기 자본과 부채의 가치를 더한 걸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부부채가 없으니까 B가 존재하지 않고 VU는 SU다. 무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이다. 즉 다 주주들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NOI, Net Operating Income Net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기대 현금 흐름이 결국 영업이익입니다. 여기서는 기대 영업이익을 이것을 무한한 계속 기업은 영속적이라 그랬으니까 변하지 않는다 앞에서 가정을 했었습니다. 기대 영업이익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따라서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식 RU로 이렇게 무부채 기업의 할인율 자기자본 비용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바로 기업의 무부채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부채를 그러면 조달하는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부채를 조달하는 기업은 자,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 우리가 캐시플로우 L 이렇게 있습니다. 캐시플로우 L 레버드된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부채를 조달한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주주에게 지급되는 현금 흐름과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흐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주주에게 지급되는 현금 흐름은 일단 net operating income의 기대가치, 기대값에서 반드죠. 부채에 대해서 부채에 대한 이자율. 법인세가 없으니까 그냥 RB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차감하고 나면 이것이 주주들의 몫이 되는 거고요. RB 곱하기 B가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흐름이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결국은 전체 캐시플로우는 2의 NOI로 똑같습니다. 전체 캐시플로우는 이 전체 캐시플로우는 자, 기업의 가치 레버드된 기업의 가치 VL은 SL 이제 부채를 조달한 기업의 자기 자본의 가치 더하기 부채의 가치 이렇게 더하고 이것은 NOI를 결국 부채를 조달하든 조달하지 않든 기업 전체의 몫은 2의 NOI인데 이걸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합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다. 그래서 결국 부채를 조달하든 조달하지 않든 기업의 가치는 NOI 자본구조와는 무관하게 기대 영업이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벌어들일 영업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부채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기업의 가치는 그럼 자본구조와 무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같다는 얘기는 E의 NOI가 똑같으면 결국 RU가 WACC하고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RU가 WACC와 같다. RU가 WACC하고 이제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싼 거를 동일하게 차익거래 이 과정을 통해서 싼 거는 사고 비싼 거는 팔고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은 동일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차익거래 과정을 이용을 해서 비싼 것이 싸게 되고 싼 것은 올라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차익거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차익거래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동일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차익거래 과정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차익거래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차익거래 과정을 통해서 법인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자본구조와는 무관하다. 그냥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교재에 나온 차익거래 과정의 예인데 이 차익거래 과정의 예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하면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레버드된 기업의 가치와 언레버드된 기업의 가치, 언레버드된 게 더 높다고 한다면 이것을 주식을 매도를 하고 레버드된 기업을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현금 흐름, 연간 수익에는 차이가 없이 현재 현금 흐름에 차익이 나게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차익거래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을 여기서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결론만 다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E의 NOI는 VU 곱하기 RU다. 또 VU는 VL이죠. VL이라고 명제 1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VL인데 VL 대신에 VU를 넣으면 SL 더하기 B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RS 자기자본 비용의 자기자본의 자본 비용 RS는 E의 NOI 마이너스 RB 곱하기 B 이게 주주들의 현금 흐름이죠. 주주들의 현금 흐름이고 이 주주들의 현금 흐름은 주주들이 내놓은 몫이 SL이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가치 주주 가치분의 ENOI 마이너스 RB 곱하기 B 주주들의 현금 흐름 이것이 RS다. 여기서 E의 NOI 대신에 VU 곱하기 RU를 넣는다. 그런데 VU 대신에 SL분의 B를 이렇게 넣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이 식에서 SL 빠져나가고 RU만 곱해니까 RU 그 다음에 더하기 SLBL 묶고 그러면 위에 앞에는 RU만 남고 뒤에는 RB만 남죠. RB SL분의 B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만 남게 됩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자기자본 비용, 부채를 조달한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은 무부채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에서 무부채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 빼기 부채의 자본 비용을 차감해서 SL분의 B를 곱한 것만큼 이렇게 상승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자기자본 비용 RS는 부채 비율 SL분의 B, 자기자본분의 부채가 부채 비율이죠. 이것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RS는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RS에 비해서 RB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채 이점을 완전히 상쇄한다. 무슨 얘기냐면 RB가 RU보다 이렇게 저렴합니다. 그럼 저렴한 것을 사용하면 계속 이 부채가 저렴하면 기업 저렴한 것에 대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계속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사실 다운돼야 되죠.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SL 더하기 B분의 SL 곱하기 RS 더하기 SL 더하기 B분의 B 곱하기 RB죠. 그러면 RB가 RS보다 저렴하면 얘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WACC가 얘가 일정하면 RS가 일정하면 WACC는 하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WACC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해도요. 왜? RS가 이 RB가 증가하는 것만큼 RB를 많이 사용함에 따른 저렴한 타인 자본의 사용에 따른 이점을 완전히 상쇄를 해서 RS가 올라간다. RS가 올라간다. 그래서 RS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RS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WACC가 일정하게 되고 이 WACC가 일정한데 무부채 있을 때는 2점입니다. 부채가 하나도 없을 때는 2점. 즉 RU와 WACC가 같은 점인데 여기서는 이 이후에도 WACC가 RU와 똑같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렇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여기 앞에서 RU와 WACC가 결국 이게 같으면 VU와 VL은 같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게 되면 MMM 무관련 이론에서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데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채를 사용을 하던 부채를 사용하지 않던 기업의 가치는 똑같다라는 거고요. 기업의 가치가 똑같은데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똑같은 이유는 저렴한 타인 자본 RB가 보통 RS보다는 낮은데 RB를 사용함에 따른 이점, 저렴한 타인 자본의 이점을 부채를 사용함에 따라서 자기 자본 비용, 즉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재무 위험이 커지는 것이고요. 재무 위험이 커지면서 결국 주주들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런데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부채를 사용함에 따른 그 이점을 완전히 상쇄해서 즉 WACC가 변하지 않을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MMM 무관련 이론, 법인세가 없는 경우 예제. 현재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식회사 청운의 자본 비용은 15%이다.
이 회사는 10%의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다. 법인세가 없다고 가정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자기자본 80%, 부채 20%로 구성된 자본구조가 이 회사의 목표 자본구조일 경우, 차익거래 목표 자본구조일 경우 자기자본 비용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청혼의 자본 비용은 15%. 이것은 RU입니다. RU. 10% RB입니다. RB. 법인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자본 비용은 RS 1번 문제부터 보면 RS는 어떻게 변하느냐? RS는 앞에서 배웠듯이 RU 더하기 RU 빼기 RB SL분의 B 이렇게 썼습니다. RU는 0.15고요. 0.15에서 0.1을 차감을 하고 SL 지금 자기자본 비용이 0.8이죠. 부채가 0.2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0.25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0.162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RS가. 자, 그 다음에는 가중평균 자본비용 WACC는 앞에서 SL분의 B 더하기 SL 곱하기 RS 더하기 SL분의 B 곱하기 RB다. 계산을 해보면 0.8 더하기 0.2분의 0.8 곱하기 0.1625 더하기 0.8 더하기 0.2분의 0.2 곱하기 0.1 이렇게 계산하면 0.15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 자체가 RS식 자체가 가정을 그렇게 하고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WACC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50% 5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RS는 또 RU 더하기 RU 빼기 RB SL분의 B다. 그대로 식에 집어넣으면 0.15 더하기 0.15 빼기 0.1 이제는 50 대 50이죠. 0.5 대 0.5 그러면 0.2가 이제 되겠죠. 0.2 20%. WACC는 어떻게 되느냐? SL 더하기 B분의 SL 더하기 이렇게 저걸 안 했죠. 자, 곱하기 RS 더하기 SL 더하기 B분의 B 곱하기 RB 이렇게 넣으면 0.5 더하기 0.5 0.5 곱하기 0.2 더하기 0.5 곱하기 더하기 0.5 0.5 곱하기 0.1 이거는 그대로 0.15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결과에 의해서 애 명제 2를 설명하라 했습니다. 레버리지가 이렇게 자기자본 80에서 20, 부채 비율이 즉 4분의 1에서 1로 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15%보다는 저렴한 10% 이자율로 사용하는 부채 이점을 RS가 16.25%에서 20%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완전히 그
이점을 상쇄해 버리더라. 그래서 자본구조에 관계없이 WACC는 15%로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일정하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되는 이유 차익거래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일단은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 기업 U의, 즉 레버리된 기업의 주식 알파 퍼센트만큼, 뭐 10%면 10% 개인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액은 VU의 알파 퍼센트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SU가 되죠. 왜? VU하고 SU 같으니까요. 지금 무부채 기업이니까. 두 번째 전략은 기업 L의 주식 알파 퍼센트만큼 매입을 하고 또 부채를 알파 퍼센트만큼 매입을 합니다. 부채를 조달한 기업은 VL-B만큼의 가치죠. 이게 결국은 SL이 되는 거고요. SL 요거. 그 다음에 알파 퍼센트만큼 부채.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VL이 됩니다. 그런데 연간 수익은 알파 NY가 되고요. 얘는 NY에서 RB-B를 차감한 것만큼 해서 알파 퍼센트 부채 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RB 곱하기 B 부채에 대한 이자 알파 퍼센트 지워지고 지워하면서 NY가 똑같게 됩니다. 얘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은 VU하고 VL이 둘 중에 어떤 하나가 가령 VU가 크다, 이게 크다, 그러면 기업 U의 주식은 매도를 취하고 얘는 매입으로 갑니다. 이게 두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전략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게 비싸면. 그래서 얘를 매도하고 L을 매입을 하면 계산을 해보면 연간 수익은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고요. 현재 현금 흐름에서 VU가 VL보다 더 많이 남기 때문에 VU-VL 곱하기 알파 퍼센트 한 것만큼 차익거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차익거래 이익이 생긴다. 동일하게 또 거꾸로 이제 VL이 더 그럼 비싸다 그러면 전략 중에서 두 개의 전략인데, 기업 L의 주식을 매입하는 전략 알파 퍼센트만큼, 기업 U의 주식 알파 퍼센트 매입, 이제는 기업 L의 부채 알파 퍼센트를 개인 계좌로 차입을 합니다. 즉 기업 L의 주식과 동일하게 이렇게 홈메이드 레버리지, 자가 레버리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액 연간 수익은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요. 차익거래 투자액은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VL이 VU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면 얘를 매도를 하고요. 얘는 그대로 매입을 합니다.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면 연간 수익은 얘는 마이너스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면서 제로가 되고요. 여기에서 VL-VU 하고 알파 퍼센트만큼 차익거래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차익거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VU와 VL이 같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MMA 이론 기본적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우리 교재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할까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예제를 7-1번을 봤고요. 자, MM의 이제 수정이론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MM의 수정이론. 이제 법인세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법인세가 있으면 법인세가 2의 NOI 곱하기 1-TC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이게 무부채 기업입니다. 지금 VU는 부채가 제로니까 S 더하기 B인데 B가 없으니까 SU 이렇게 쓴 거고요. 예, 그래서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은 2의 NOI 곱하기 1-TC 나누기 RU 이렇게 됩니다. RU. 그게 VU다. 예. 무부채 기업의 법인세가 존재할 때 무부채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된다. 자, 부채를 조달한 기업의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되느냐? 주주에게 지급되는 현금 흐름에다가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흐름을 더하면 되는데 주주에게 지급되는 현금 흐름은 2의 NOI 마이너스 RB 곱하기 B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주주들의 몫이죠. 그리고 정부가 세금 가져가니까 1-TC를 곱해주고 채권자들은 RB 곱하기 B만큼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지금 개인소득세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만 고려하는 거니까요. 네, 채권자가 돈을 받아서 법인세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2의 NOI 요 앞에 거 그대로 빼내고 요거 뒤로 빼내면 얘하고 지워지고 하면서 얘만 남고 앞에는 2의 NOI 1-TC만 남게 되죠. 그래서 2의 NOI 1-TC 더하기 TC 곱하기 RB B만큼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할인을 하면 자 VL은 SL 더하기 B 이제 이렇게 레버드 된 기업이죠. 부채를 조달한 기업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SL은 주주들의 목 요것이죠. 주주들이 가져가는 이목 예. 이것을 RU로 할인한 거 이제 요거죠. 결국 이거는 VU입니다. 요게 예, VU. 그 다음에 요거 끄트머리에 있는 것 요것은 RB로 이제 할인하면 지워지고 하면서 TC 곱하기 B만 남는다. 결국 부채를 조달한 기업의 가치는 부채를 조달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 VU에다가 부채를 조달한 크기의 법인세율만큼 곱한 이것이 부채를 조달함에 따른 법인세 절약 효과입니까? 법인세 절감 효과. 부채를 조달함에 따른 법인세 절감 효과만큼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 자, 그래서 애명제 이제 1은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 VL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 VU와 이자 비용의 법인세 절감액의 현가 TC 곱하기 B를 합한 것과 같다. 그만큼 부채를 사용하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런 부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계속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건 뒤에서 다시 또 배우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이론을 전개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2의 NOI 앞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VU는 2의 NOI 곱하기 1-TC 나누기 RU였죠. 그래서 RU 이쪽으로 보내면 2의 NOI 1-TC는 VU 곱하기 RU가 되고 VL이 이거죠. VL은 VU 더하기 TC 곱하기 B였으니까 VU는 이렇게 넘기고
어, 얘가 1로 넘어가면 되겠죠. VU는 VL 빼기 TC VU는 VL 빼기 TC 곱하기 B인데 이 VL 대신에 SL분의 B를 집어넣습니다. SL분의 B.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따라서 이 식에서 2의 NY-RB 1-TC SL SL이 이거를 할인한 거죠. SL은 결국은 RS 2의 NY 마이너스 RB 곱하기 B 이게 주주들의 몫이고 1-TC를 이렇게 해주면 주주들의 몫을 주주들의 요구하는 자본 비용을 할인해 주는 게 주주들의 가치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제 해준 게 이 식이 되고요. 여기에서 2의 NOI 마이너스 RB 일단 앞에 이 부분 2의 NOI 1-TC 이렇게 하면 VU분의 RU인데 VU 대신에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뒤에 부분 RB-1-TC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여기에서 이거 지워지면서 RU만 앞으로 먼저 빠져나오고 뒤에는 SL분의 B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SL분의 B로 정리가 되면서 RU-RB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1-TC 되고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ML 명제 2는 자기자본 비용 RS는 부채 비율 SL분의 B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를 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인 자본 저렴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부채 이점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RB 1-TC가 있고 RU 1-TC가 있는데 RU에서 이 RU 1-TC까지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WACC가 일정한 게 아니고 법인세가 존재할 때는 WACC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일정한 데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쇄를 한다면 WACC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WACC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S가 그럼 얼마만큼 이렇게 상쇄하느냐. 앞에 법인세가 없을 때는 요 부분이 없었죠. 요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1-TC가 생김으로써 얘가 1보다 적죠. 1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RS가 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덜 상승을 한다. 그리고 WACC 또한 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237페이지 각주 12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WACC는 SL 더하기 B분의 SL 곱하기 RS 더하기 SL 더하기 B분의 B RB 하고 1-TC 이렇게 써주면 여기에서 RS 대신에 RU 더하기 RU-RB 1-TC SL분의 B 이 식을 이 RS 대신에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WACC가 RU에서 1-TC 이제 SL분의 B죠. 요거 VL분의 B만큼 하락하는 것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MM의 수정이론이죠. 수정이론. 1963년도, 58년도가
1958년도가 MM의 기본 이론,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고, 법인세가 이제 존재하게 되면 1963년도 논문이 됩니다. 좀 쉬었다 다시 보겠습니다.